팸스 장비, 라막스 장비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간 건 봤는데 그 팸스 라막스는 89년도에 미군이 사용하다가 이 장비로는 땅굴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미 TNT팀이 한국군에 이양한 장비입니다. 미군도 그 장비가 땅굴 찾는 데 효용성이 없어서 89년도 90년대에 이양한 장비를 지금 아직도 최첨단 장비라고 우기는 국방부 합참의 똥장부들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모두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팸스 라막스를 설명하는 부사관하고 장교가 임관하기도 전부터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맞아요. 그 장비를 최첨단 장비니 합동유산이 이런 말로 또 아기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고 최첨단 장비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팸스, 라막스, 또 지오텍, 또 하이드로폰 이런 것이 땅굴을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장비로 한 번도 땅굴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획하고 들어왔고 부정하는 인식에서 들어와서 이 땅굴을 또다시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15년 전 연천 땅굴을 은폐했습니다. 연천 백화군 9mm에 수많은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지역사령위원이었던 25사단장 김무은 장군께서 또 조차 땅굴주가 명확하다라고 군에 수시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연천 땅굴도 갱도 잠수가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 테이프가 바로 연천 땅굴 동영상입니다. 그것도 군 수뇌부에 의해서 은폐됐습니다. 가장 최근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랜드 앞에 땅굴이 분명히 물리탐사에 2개가 나왔고, 하나는 우리가 관통해서 휘발유를 넣고 가스를 넣고 발파해서 그 이튿날 물이 차올라서 푸른색으로 물리탐사가 나왔고, 바로 옆에는 보라색으로 물리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엔지니어링 조동진 박사는 여태까지 군하고 같이 조사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절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로 조직의 회방과 방해, 하다못해 포크레인에 있는 기름까지 도둑맞고 수많은 역경을 거두면서 결국 밑에 확인만 하고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존경하는 전 국방부 장관이시며 안기부 장관이었던 권영계 부장님의 집도로 땅굴의 징후를 모두 확인해서 화도읍 묵현리,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까지 우리는 조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땅굴 징후를 확인했고, 묵현 1위에서 5리로 이동해서 천마산 기슭에서 절개 작업을 했습니다. 200명이 그 지역 주민도 아닌데 아로조직이 와서 다 포크레인 앞에서 누웠습니다. 작업 어떻게 해방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권영희 부장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장, 대한민국 헌법 위에 때법이라는 게 하나 존재한다. 이 때법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여기서 제보를 들었고, 이 라인이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에서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하는 천 장로님께서 징후를 듣지 않았다면, 저에게 제보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다가 거금을 주고 물리탐사도 하지 않았고, 시추도 하지 않았고, 처음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박사에서 우리 동지들이 밤새면서 며칠 동안 처음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지들은 전부 다 정신 착락증 환자일까요? 일시적으로 착란 효과에 의해서 집단 또라이일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나열했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군은 저 장비들이 89년도 90년대에 들여온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장비와 자신들이 얘기하는 최첨단 장비 갖고 땅굴을 하나라도 찾았어야죠. 25년 동안 단 하나 찾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곧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2주 안에 뻥 뚫린 거 또는 메어진 거를 공개할 겁니다. 우린 기밀이 작업하고 있고 이 연결선상 바로 이남에 연결된 곳을 우린 찾았고 또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우리 남침 땅굴 안보 연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끝을 보지 않으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초에 국방부가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전혀 20년 전과 10년 전과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땅굴이 이남에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이것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 대한민국엔 새로운 역사가 뽑힐 겁니다. 전 또 하나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조사했던 것을 우리한테 열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열람 공개도 안 하고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유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합동조사단입니까? 이 점은 분명히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묵인된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없어질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확신하느냐? 불과 2년 전만 해도 심도가 15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하에 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계룡대 부근, 양평 부근, 심지어 대구까지 최근엔 인천 시내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심도는 15m가 아니었습니다. 7m 50, 5m 50,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외벽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김정은이라도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을 사용할 겁니다. 땅굴은 유사시에 단 한 번 사용해서 치밀하게 비밀이고 누구도 모르게끔 비밀리 작업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는 군이 오늘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한다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게 금치 없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건 팸스 라막스 하나고 코아 뚫은 코아 채취도 우리하고 공개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요? 저 장비 나이가 미군이 사용해서 포기한 장비가 89년, 지금 2014년 몇 살입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계산되신 분. 말씀하십시오. 25년입니다. 임관한 부사관과 임관한 장교가 저 팸스 라막스 트럭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걸 최첨단 장비라고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애초부터 한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땅굴지가 나오고 전쟁이 난다는 것을 일식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잠재기 위해서 공사 들어왔다. 요식행입니다. 1일부터 작전 2일, 3일, 4일 그 다음 5일날 기자회견한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케줄대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에 세워진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라고 하면서 6가지 정도의 탐사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에서 땅굴의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찾아봤을까? 24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가 나빠서 그럴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어서 그럴까? 아마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이 진실일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희영 전도사님이 당신이 경험한 최첨단 장비 3천만 원이면 사서 땅굴을 현지에서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장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EXP 4000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김한신 목사님이 2003년도에 2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여기 국방부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15년이 더 앞섰죠. 그것도 힘들어요. 땅굴 찾기가. 그래서 우리가 EXP 5000을 저희가 빌렸어요. 사진 못하고.
그래서 EXP 4000은 잘 안 되고 고장났어요. 10년 돼갖고 EXP 5000을 빌려서 했는데, 그거는 어떤 장비냐면은 레이저를 땅속을 비치면은 28m까지 땅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려서. 심도까지 나와요. 15m면 15m라고 안경에 나옵니다. 안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땅굴이 있다. 그러면 땅굴이 2.5m다. 그럼 2.5m가 딱 나옵니다. 만약에 광각이 30m다. 30m가 나와요. 심도도 나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이 장비를 사는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빌려가지고 방사동을 측정을 했는데 고장을 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에 지금 수리를 갔는데 이거를 주인이 안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지금 3대밖에 없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방부가 3천만 원 있으면 사가지고 성의만 있으면 합니다. 25년 전과 필요가 없어요. 2003년도에 산 장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XP 5000을 사가지고 탐사를 해야만이 정확합니다. 우리도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EXP 5000을 저희가 뭐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3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비는. 그거를 꼭 구해가지고 땅굴을 탐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땅굴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자, 지금 마이크로 가니까 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서 하십니다. 질문과 동시에 구별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저는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군부대에서 갖고 온 그 25년 된 노후된 장비와 지금 말씀하셨던 눈에 25m까지 터널이 땅굴이 보인다는 그러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굴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것이 땅굴이 맞다, 아니면 온천 땅굴이다, 뭐 이런 것으로서 오인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비춰가지고 우리 국방부에 저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한테 화면을 줘서 어찌하여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그 신제품도 구입하지 않고 최첨단 장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EXP 4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EXP 5000이 얼마나 좋은 장비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EXP 4000도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불충분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EXP 5000을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미국 장비도 있는데 독일 장비가 좋다고 해서 독일 장비를 우리가 구해서 탐사를 했어요. 이거 즉시 나옵니다. 비치자마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장비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경을 쓰면은 심도까지 나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경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 카메라 가지고 안경을 찍으면은 찍힐 거예요, 아마.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슴없이 하세요, 여기서. 우리 이희영 탐사위원장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땅굴의 유형이 1세대 땅굴이 있고 2세대 땅굴이 있고 3세대 땅굴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세대 땅굴, 2세대 땅굴, 3세대 땅굴을 나눴어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왜냐면 1세대 땅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일성 때 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땅굴을 팠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굴은. 무슨 얘기냐. 한 20m, 30m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오려면 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광장을 만들어 갖고 위에를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넓게 파야 돼요, 광장을. 근데 20m, 30m 밑에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2세대 땅굴을 팠어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좁게. 근데 그것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세대 땅굴을 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벽에 갖다 붙였어요. 군부대가 우리가 심도를 측정하면은 군부대 밖에는 8m가 나옵니다. 군부대에서 여기서 8m가 나왔으면 저쪽에 200m 가면 12m가 나와요. 군부대 안에 가면 몇 m가 나오겠어요? 4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부대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데 10m, 뭐 15m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이틀, 3일 걸리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젊을 때 광산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탐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역대책을 저한테 땅굴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5시간 내에 제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5시간 내에 팔 수 있는 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냐? 군부대밖에 없어요. 군부대 안에. 그거는 100%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심도가 너무 깊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데 흙이잖아요, 여기는. 흙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팔 수밖에 없어요, 땅굴을. 3세대 땅굴은. 콘크리트 관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또 세종도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어 있어요. 지하 벽에. 왜 그거를 판단하냐면, 이렇게 레이저 온도 측정기를 쫙 비춰보면은 땅하고 맞닿아 있는 벽은 온도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15도면은 똑같아요. 조금 벽이 두꺼운 데는 한 0.1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원가가 있는 데는 많이 차이가 나요. 한 2, 3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지열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열은.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벽으로 왔어요, 지금.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이 3층, 4층, 5층이다. 그럼 5층으로 붙습니다. 만약에 3층까지 있다. 3층으로 와요, 벽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지금 땅굴에서 북한 군인들이 나온다. 절대 폭파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땅굴은 3세대 땅굴로 분리했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없었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걸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는 이제 군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를 보면 이남 4km 이상은 땅굴을 뚫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버럭은 이제 TBM으로 뚫을 때 굴착할 때 이런 자갈이나 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없다고, 또 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버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버럭을 처리할 때 우리나라 혹시 건설회사하고 연결되는 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회사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면 우리나라 지금은 돌산을 개발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레미콘의 자갈을 그런 걸 이용해서, 건설회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데 활용하지 않은가? 밤에 단프차를 실어서 나가든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조금 놀랄만한 사실을 제가 조사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버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가면은 그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냐? 매출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명의의 회사가 4kg에 하나씩 있어요. 4kg에 하나씩. 근데 4kg에 하나씩 있는 건 좋은데 일직선으로 있어요. 회사가 아주 그냥 조금 더 빗나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롯데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땅굴에서 나올 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땅굴 근로자들이 뭐 1000명이나 2000명 들어가고 있어요. 일을 하면은. 그러나 만약에 남침할 적에는 뭐 몇만 명 들어가요. 뭐 3만 명, 4만 명 들어가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공기를 대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회사, 4kg에 하나씩 있는 회사에서 공기를 대기 위해서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매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있어요. 일직선으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남침할 때 거기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심의 없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버럭은 처음에는 제가 전에 또 덤프트럭을 했어요. 버럭을 싣고 다닌 적이 많이 있죠. 제가 버럭은 처음에는 몰래 버려야 돼요. 어디 입구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입구가 발견되잖아요. 처음에 아무데나 버리면. 그러나 한참 한 10km 정도 파고 오면 아무데나 버려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덤프트럭을 몰고 어디서 일을 했냐면 시와호에다가 버리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군들을 어디다 버리냐? 바다에다 버리죠. 처음에는 숨기면서. 그러면 감쪽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포 이사단 그 사령관님께서 바다가 계속 뿌연 게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버럭을 버렸기 때문에 계속 뿌연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이제 웬만큼 파면은 버럭을 아무데나 버려도 우리는 못 찾아요. 심도가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럭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 광산에서는 버럭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광산에서 그냥 그 앞에다 그냥 버려버려요. 왜? 광산은 무조건 산에 있잖아요. 산에다 하는 이유는 뭐냐? 산이 싸잖아요. 그리고 계곡 있잖아요. 버럭을 버리기가 좋아요. 계곡 있으면. 그 계곡에다 계속 버립니다. 광산 넓은 데 가면은 한 2km 정도 돼요. 버럭 쌓여 있는 게. 그거 보시면 아마 참고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연락을 하는데 저도 여기서 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 정서는 국방부나 서울시 나라에서 말하는 것을 더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합동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합동조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왜 우리가 밀려야 되냐? 합동조사만 같이 하자. 그것도 좀 시에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국민의 또 상당한 부분은 어떤 면에 있어서 헌혈하고 있다는 식으로 방금 뭐 부르기라든가 이런 것을 논리적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처방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적으로 일도 많고 바가스로 일이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좀 더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이 어떤 면에는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국방부 안에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더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별 힘이 없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져 가지고. 합동조사라고 하는데 12월 1일 날부터 시작된 것을 12월 2일 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여기에 현장 책임자로 나와 있는 땅굴 탐지과장 박규철 대령과 토의를 해본 결과 땅굴을 찾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땅굴을 덮으러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시에 이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2시에 하는 국방부는 자기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참석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땅굴을 밝히려고 하는 시민단체와 땅굴을 덮으려고 하는 국방부,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책,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갈 것인가. 대책은 간단합니다. 양주시 광사동의 땅굴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이 탐사한 땅굴망을 절개해서 보면 됩니다. 절개하는 것은 70m 곱하기 70m, 깊이는 약 30m까지 파면 됩니다. 대기업이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그 정도를 파갖고 기반을 다지고 고층 빌딩을 올립니다. 따라서 국가가 대기업에게 하청을 줘서 70 곱하기 70 곱하기 밑으로 30m 깊이로 파서 단면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국방부는 단면을 절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제는 더 이상 덮는 일을 그치고, 좋다, 남양주시 지금동과 양주시 광사동에서 우리가 탐사작전을 했는데 시민단체는 탐사작전을 믿지 않으므로 그러면 절개를 해서 확인하자. 그래서 절개를 해서 땅굴 흔적이 안 나오면 제가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나오면 김관진이와 한민구가 그 자리에 묻혀야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땅굴을 잔말 말고 땅굴을 절개해서 확인해라, 요 통수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론이 이제 잔말 말고 땅굴 절개해서 확인해라, 요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주어졌고, 좀 이따가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송할 겁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송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30페이지가 안 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네, 다음. 넘겨주세요. 시민의 제보가 여기 11월 7일 날 이 남양주시 국제교회에서는 11월 7일 날 새벽에 밑에서 TBM 소리를 듣고서 전용수 장로님이 남양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대위와 남굴사와 땅굴안보국민연합에 알려져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나우징 탐사, 그 다음에 도로균열, 여기도 도로균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비저항 분석, 녹음 시춤을 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땅굴이 지난다는 것을 확정을 갖고 우리는 땅굴을 팠습니다. 자, 잠실 지역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가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 저기 도로망을 통해서 땅굴망을 저렇게 뚫었습니다. 아까 이창근 동지가 곧 솟아 올라오려고 한다.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처에 있는 석천동 지하 땅굴도 저러한 땅굴 밑, 도로 밑을 지나는 7 내지 10m로 지나는 땅굴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의정부 미군 기지도 저게 곧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균열이 가는데 우리가 저런 것들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땅굴 시추하면은 그 밑에서 저렇게 발파석이 올라옵니다.
생질의 돌이 올라와야 되는데 화약흔이 묻은 저런 돌이 올라오는데 저건 어디서 났느냐? 3월 달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하이엔드 6차 빌딩에서 난 겁니다. 저걸 제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그 양반은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복은 정보본부장을 통해서 저한테 답을 해왔습니다. 여하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관진 현 안보실장, 한민구 현 국방장관입니다. 예, 잠깐만. 땅굴이 덮여진 것은 김일성이가 3.5km 이내 땅굴 4개를 보여준 겁니다.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74년도, 75년도, 78년도, 90년도. 그러고서는 땅굴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4km 이남으로 못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2명을 내려보냈는데 김부성이와 신중철 대위입니다. 김부성이는 70년대 귀순했는데 땅굴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자문해주는, 그걸 기술적으로 지도해주는 기술지도위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땅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4km 이남 못 판다. 신중철이 83년도에 판문점에서 총 한 자루 차고 넘어온 육군 대위입니다. 이 친구를 이진삼 장군이 그 당시 너무 사랑해서 호영호제를 했습니다. 이진삼 장군에게 이 친구가, 신중철이가 틈만 있으면은 북한군은 4km 이남으로 못 팝니다. 우리는 실력이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버럭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80년도에 세뇌 교육을 했습니다. 이진삼 장군은 체육부 장관도 하고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이 양반은 지금도 텔레비에 나와서 북한군은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 이놈은 4km가 입에 붙었습니다. 80년대에 4km 팠으면은 20년 지난 지금은 40km 팔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대가리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도 나와갖고 4km 이남의 땅굴 못 판다, 땅굴 못 판다. 예라이. 스톱. 정부 차원의 땅굴 덮기가 지금도 이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땅굴을 덮는 인물 중에 한 물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 양반은 기무사에서 나와서 여기서 11월 7일 날 땅굴 음을 들은 것을 듣고서 의뢰를 했든지 자의적 판단이든지 이건 땅굴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나는 전용수 장로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대공 분석 자료를 올린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저분입니다. 저는 나가야 돼. 자, 아니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고 끝까지 들으셔요. 자, 여기에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박규철 대령, 땅굴을 덮으려는 임무를 띠고 김관진이와 한민구의 밀명을 받고 여기에 와서 저 우리 훌륭한 후배 장병들을, 병사들을 데리고 땅굴 덮는 일을 작전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고 녹음한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십시오. 저는 재판관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음을 증거할 겁니다. 여기 이제 자료들이 나옵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자, 2007년도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 이 사람들이 덮었던 땅굴입니다. 저 밑에 30m 밑으로 땅굴이 지나기 때문에 저렇게 꺼졌습니다. 꺼져도 땅굴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쌍용건설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꺼졌다. 이게 지금도 싱크홀이 생기기만 하면 근처에 공사장만 있으면 공사장이 잘못해서 저렇다 하고 국가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자,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걸 보고서 저게 이제 80m 기럭지에 5m 곱하기 7m짜리 땅굴인데 저걸 가지고 빗물 슬림에 의해서 정교하게 저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3m 직경에 저 시멘트가 무엇을 위한 용도겠습니까? 저 밑으로 2,400톤이나 되는 저 흙을 내려보내서 구멍이 생겼는데 그것을 박원순이가 막아준 겁니다.
왜? 바로 밑에 땅굴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9호선 건설 현장이 있다면 저걸 터서 봐라. 9호선 건설 현장이 저기 있으니 이게 삼성물산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 저걸 덮어주고 사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저게 한국일보에서 그린 지도에다가 제가 빨간 줄 가로줄을 그려 넣은 겁니다. 저게 땅굴망입니다. 바로 3m짜리 저기 시멘트, 그 다음에 80m짜리 동공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땅굴망이 저렇게 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9호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절 보고 저 사고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은 시추공을 저곳에서 10개만 뚫으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밑에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9호선 땅굴은 그 밑에 시추공을 뚫을 때 닿지도 않는 곳에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가 저걸 보고 놀라갖고 2014년 8월 13일 날 전 세계의 TV로 방영됐는데 김양건에게 야 대책을 세워서 저거 이제 막아라. 땅굴 들키면 너는 죽는다. 죽음이다. 그래갖고 14일 날 김양건이가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간접 루트로 전화했다고 박지원이가 고백한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17일 날 박지원이가 개성에서 김양건이와 밀담을 합니다. 1시간 40분 동안. 어떻게 덮을래?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8월 18일 날 김정은의 조화가 현충원 김대중 묘소 양탄자 위에 놓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는 세면바닥에, 김정은 것은 양탄자 위에 놓여집니다. 뭘 말합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그 당시 한민구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현충원 원장,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더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5월 28일 박원순이 석천동 싱크홀은 빗물슬림에 의해서 생긴 거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추인해줬습니다. 왜? 땅굴이라면 저가 확인해갖고 그것을 대비해야 될 책임이 김관진과 한민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08년도에 이종창 신부님이 그린 땅굴망입니다. 75년도부터 이 양반이 전방을 샅샅이 뒤지고 한 것이 저 17개의 땅굴망입니다. 한 개 망이 3개,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4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하는 땅굴망입니다. 저기에 김일성이가 일부러 들켜준 1, 2, 3, 4 땅굴은 3.5km 이내더라 해갖고 저 양반이 쓴 내용을 위에 보시면은 교란작전용으로 일부러 들켜주었다라고 이종창 신부님이 저 위에다 썼습니다. 여기선 잘 보이지 않는데 이종창 신부님이 군인도 아닌데 군인보다 낫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잠깐만 빠꾸 네. 뒤로 그 이종창 신부님 17개 땅굴망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에 보면 1번은 인천 영종도 쪽으로 가는 땅굴망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저것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땅굴망입니다. 서울로는 5중, 6중, 7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양주를 거쳐서 4번, 5번, 그 다음에 7번, 8번의 양주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종창 신부님은 08년도에 저렇게 지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다음. 뒤에 거 보여주세요. 자, 양주시 광사동 땅굴망입니다. 양주시에서 저쪽 위에 이제 그 현대 그린마트 입구가 있는데 지금 김진철 목사님이 땅굴을 22m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200m 밑에 LH공사 부지가 있는데 저곳에서 지금 육군 땅굴 탐지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땅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지난 2월 26일 날 땅굴을
전기 미저항 검사 과학적 방법으로 탐지한 데가 저 위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윤종열 박사팀이 저 밑에서 LH공사 부지에서 전기 미저항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저기에 보면 왼쪽에 푸른색 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맥입니다. 수맥이 저렇게 지질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붉게 큰 원으로 그려진 데가 땅굴망 6개가 합집합으로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저렇게 큰 거 한 원으로 보여집니다. 넓이가 30m 되고 깊이는 약 15m에서 20m가 됩니다. 지금 저 위치에 바로 북쪽 한 100m 지점에서 시추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로 다 채웠습니다. 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저걸 지질 검사를 할 텐데, 저거 똑같은 검사를 할 텐데, 저기 빨간색이 이제는 파란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거 언론에다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아하, 저곳이 전기가 안 통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집어넣어 갖고 파란색으로 수맥과 같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갖고 들어가서 조복은 장군과 기타 장군들을 여적의 장군 형법 제93조에 의해서 고발 고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보면 남양주시 지금동 땅굴망입니다. 저 그래픽 6개가 땅굴망이 일로 지납니다. 이쪽에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국제교회가 표시되어 있고, 국제교회 아래 위로 우리가 땅굴 봤던 곳이 이곳과 이 교회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시추기가 놓여 있는 곳이 저쪽 3개 땅굴망인데, 저쪽에서 이제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기에서 윤종열, 서울대 윤종열 박사팀이 시추 저걸 했습니다. 전기 미저항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팀이 들어와서 전기 미저항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빨갛게 동굴이 있던 것이 이제 푸른색으로 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저게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저기에서 전기 미저항 검사로 탐색했던 전기가 잘 안 통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저게 이제 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번 오늘 이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나온 자료는 저 밑에 빨간 저 보라색이 파랗게 물들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아까 보신 거고. 대책 및 결론입니다. 남침 땅굴을 절개 확인하자. 광사동, 양주시 광사동, 여기 남양주시 지금동을 절개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땅굴이 지난 걸 역대책을 해놨어도 자국을 볼 수가 있다. 우리 큰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절개해놓은 단면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만 절개하면은 저 밑으로 지나는 6개의 땅굴망, 3개의 땅굴망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걸 보자고 하셔야 됩니다. 김관진이, 한민구, 조복은이 여기 나온 반역의 무리들은 보지 말자라고 할 겁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결단, 여적장군 김관진, 한민구 즉각 해임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소리를 안 치니까 5천만 중에 한 3,000명만 소리치고 있고 4,900 몇만 명은 땅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땅들로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보들아, 땅굴이다, 이거 보고도 모르느냐, 이 5천만 이 바보 멍청이들아,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땅굴 없다라고 하는 놈들은 93조 여적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3조는 사형입니다. 여기에 다 걸어갖고 그 사람들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2의 살수 대책. 모든 땅굴은 물 위를 지납니다. 연결돼서 물 위에다가 구멍 뚫고 물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저놈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브리핑할 자료는 이거고, 탈북자 중에 땅굴을 10년간 파다가 지난 2011년도에 귀순한 김인성 씨가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TBM 소리 녹음된 것도 어제 와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1일 날 시추공에서 녹음한 지하 공간에서 역대책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굴 10년 동안 땅굴을 팠던 강원도 지역에서 땅굴을 팠는데 남쪽까지 내려와서 팠는지 아니면 북쪽에서만 팠는지는 모르겠다. 갱공사를 한 10년 돼가지고 여기 먹성 나와서 도와가시려고 녹음 특집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 자리 나왔거든요. 녹음을 들어보면은 개인에서 다가가는 소리 그게 확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왔을 때 저기 식구멍에 구멍 있는 걸 봤는데 그게는 수리감에서 녹음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니까 밖에 바퀴 쪽 같은 세바퀴줄을 여기 엎어놨다고 하던데, 근데 그것도 밖에서 소리 나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물 고이는 시스구멍에 자갈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게임에서 누가 작업을 하거나 뭐 했으니까 그거는 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tuk지에 누구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 구멍이 아니고 땅 구멍에다가 한번 구멍을 한 40m 뚫어가지고 녹음을 한번 잡아 이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해 같은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게 타국엔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원래 북한에서 땅굴을 팔 때도 우리도 이제 임무를 받고 땅굴을 파는데 한국으로 안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여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강원도 어디 철령에서부터 여기 양주 어디까지 들어오려면은 한 개 연대가 들어오지 않고 한 7개, 8개 대한 연대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너 kum청 어디에 지점에 자리 잡고 거기서 갱 아우를 열어가지고 나오나? 그럼 또 어느 지점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갱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가재 맡은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직 여기 북동구나 이런 데서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보기는 예난이 그냥 10년 됐지만은 그래도 제보기는 갱 철수하는 소리, 전날에 시추구멍을 뜯었을 때 녹음 잡았을 때 밤새 끄고 새소리가 울렸거든요. 내 녹음한 거 들었는데, 그걸 보시면은 거기서 철수를 하든지 수치구멍을 뚫었으니까 발견해가지고 이민그룹이나 이런 데 보고돼가지고 이런 구멍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마 제보기는 철수나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3일날인가 다시 녹음을 잡아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 보니까 제보기는 여기까지 작업하고 들어오는 상태고요. 제보기는요. 그리고 이 굴뚝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굴뚝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한 오소리 굴처럼 넣고 나오고, 2단계는 범위를 조금 높이려면은 조금 확장하고 거기다 갱 공간을 들이세요. 그래야 3단계 거기 사람이 올라서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갱을 높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공기 그런 게서 이게 구멍이라고 공기를 두어가지고 공기 선소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공기 압축기 탱크라고 있어요. 엄청 큰데 거기에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기 탱크에 배관이 2개 연결돼 있어요. 개인 입구에서부터. 그 개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다가 이제 뭐 4km 정도는 안 된다고 하는데 4km 정도도 거기 삼선이 전기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압축 공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쟤네도 작업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거리상이 멀면은 공기도 좀 들어오는 길이 힘들고 이 차가움을 하려면은 압축 공기가 약해가지고 차가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대가 아니고 2석대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밖에 압축 공기에 그 들어온 공기하고 그 갱 안에 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데서 그 공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아직 북한은 이제 불을 타가면은 남한에는 이게 하도 이게 돌이 돼가지고 불을 들으면 차불이나 뭐 이런 거 들을 때는 수평을 끼지만은 우리를 공사할 때 그냥 45도로 땅 깊이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평으로 나가지 않고 약간 사선 경사식으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갱에 나오는 물들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를 파줘야지만은 그 물이 이제 내려가면 갱 입구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물이 고여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그 양수기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할 때는 120일 정수하고 육해공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냥 막 빨리 끝내야 되니까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은 이리 말하자면 승재다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암질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 2m, 3m 나가다가 전반이 다 암질이 나쁘면은 작업을 못하고 동시에 나가다가 이게 암반이 누른 거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분락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2차적으로 스매트로 스스로 펴져요. 근데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꽃뱀이나 이런 거 막 파내는 그런 구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에서 일하다가 한 6명이 거기 분할돼가지고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만한 그런 기체만하게 떨어졌으니까 사람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짝이다가 구멍을 부어가지고 소약 장치를 해가지고 폭발을 몇 번을 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내요. 그렇게 돼요,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와서도 못하는 일한 이렇게 여고생 거 들어봤는데 제도기는 누군가가 그 양질을 내가 한번 가봤는데 누군가가 자연상이라 하는데 누군가가 그 갱 입구를 같이 안 오면은 그렇게 모양이 안 잡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보게 되면 자연상으로 이렇게 부끄러기 영유대면 뭐 이렇게 부끄러기 맞는데 자연으로 나오는 게 자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폭발을 하다가 내가 가봤는데 다 작업하고 나오다가 암질이 걸리기 전 보니까 뼈필에 이게 무시무시 떨어지는 그런 암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오다가 하루 이제 암질이 약하니까 그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입구를. 특여기도 이렇게 그냥 입구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층이 딱 있어 이렇게. 그게 자연으로 사람이 손을 안 대주면 자연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안 되지만은 아마 우리 타부조 중에 저처럼 이렇게 갱공사하는 사람들 2, 3년 되던 1년 되는 사람들도 바보 아닌 이상 거기 와서 보고 듣고 맞다 아니라는 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쟤도 몸이 안 좋거든요. 갱공사다가 쟤도 이제 다리도 다쳐서 수술도 하고 불쌍한 거기도 많이 넘겼어요. 네. 그런 게 많은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전 국민이 그 북당부 그 분들한테 그 높은 부신들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개인 구멍이 있으면 개인 예능 구멍에서 그런 새소리나 이런 소리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소리고 속 시원하게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파봤으면은
그러면 괜히 이쁘, 괜히 맞는가 아닌가를 그걸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가지고 속 시원하게 이게 제 개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속 시원하게 와서 그거 파는 게 그래야 한번 기계, 이 나만이 그래도 기계도 좋은데 그 장비를 해가지고 사고 없이 다 해가지고 괜히 입고 아니면 오는 날 막 확인하시면은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뭐 아니다 옳다 뭐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남아사회에서 아직 얼마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좀 이상합니다. 좀 확인할 건 확인하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나만이 와서 지금 사고는 있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군사범하면서 상관으로부터 명령지시를 받으면은 무조건 하라면 죽어도 거기서 해야 되거든. 나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 하게 되면 너 나를 죽으라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는 북한에는 어릴 때부터 체제를 그렇게 했길래 상급 명령지시 내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런 식이 있거든. 중대장님 노르면 노르지 무슨 사심이냐고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명령을 받으면 무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들어가는 게 북한 군인들 그 체제 그런 체제니까 제 보기에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제가 들고서 생각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거든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에 대한 그 하나의 그인데 몇 년대 이걸 내가 오늘 기자회견 한다 해도 심각하게 말을 하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한 결과도 경로는 그 땅속에 녹음을 그걸 잡았는데 그게 왜 아니라고 분해하는지 그걸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거기 땅속에 그 녹음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가서 뭐 우양 뭐 저장한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쟤는 마지막으로 바람권은 확인만 하시면은 한 주일에 한 점을 확인하시려면 이제 장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뭐 돈도 들어가겠죠. 나라를 위한 돈인데 그걸 국민을 위한 돈인데 나라를 지키려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좀 대답고 어떻게나 저걸 파보고 결론은 땅굴인가 아닌가를 그걸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또 외쳐주시고요. 이분이 체격은 이렇게 작은데 북한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겨. 그래가지고 다리도 다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다리 한번 걷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세상에. 아주 엄청납니다. 흉터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양주 남양주 지역 남침 땅굴 시추 남침 땅굴 시추 탐사 작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1번 육군본부와 국방정보본부는 양주 남양주 지역 남침 땅굴 시추 탐사 작전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작전에서 땅굴알림연대 및 땅굴안보 국민연합은 다우징 탐사 및 전기 미정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추 위치를 선정하여 국방부 측에 제시하였다. 다우징 탐사 방법을 불신하는 국방부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위치에 시추하고 땅굴을 시추 및 탐사하였다. 그래서 가번에 양주시 광사동의 땅굴망과 전기 미정 검사 결과가 들어가 있고 나번에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망과 전기 미정 검사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땅굴알림연대 땅굴안보 국민연합 한성주 대표와 육군 땅굴 탐지과장 박규철 대령은 12월 2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 남양주국제교회 사무실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상호 교환하며 토의하였다. 박 대령은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은 땅굴이 아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한 대표는 양주시 광사동 및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은 재반 증거 자료를 보았을 때 땅굴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의 작전 의도는 땅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덮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토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등의 임진강 이남의 땅굴 없다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작전 의도로 파악하였다. 3번, 위 12월 2일의 토의에서 남양주 국제교회 전용수 장로가 제시한 11월 7일 새벽에 교회 지하에서 들려온 북한군의 TBM 땅굴 불착금 녹음 파일에 대하여 박 대령은 교회 지하 땅굴에서 난 소리로 보기 어렵다. 외부의 다른 소리들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한 대표는 그 새벽에 교회 사무실 지하에서 올라온 소리로서 북한군의 TBM 소리라고 보인다. 라고 평가하였다. 그 소리가 지하 공간에서 올라온 북한군의 TBM 소리 또는 어떤 비계음으로 분석된다면 땅굴 존재는 진실로 한가름 날 것이다. 땅굴 한림연대 및 땅굴안보국민연합은 분석 결과를 1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4번, 위 12월 2일의 토의에서 땅굴한림연대 땅굴안보국민연합 측이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지금동 땅굴 의심지역 시추공에서 녹취한 녹음음에 대하여서도 땅굴한림연대 땅굴안보국민연합 측은 땅굴 속 북한군의 역대책 작업에 의한 인공적 소리라고 주장한 반면 육군 땅굴 탐지과장 박두철 대령은 시추공의 PVC관 바깥에서 흙과 돌이 무너지면서 떨어져 PVC관에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라며 땅굴 존재를 부인하였다. 위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애플사 국제공인의 소리분석 연구소인 플래스 스튜디오 대표 곽영본에게 의뢰한 결과 지하 공간에서 금속이 부딪혀 닿는 소리로 판명되었다. 남침 땅굴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플래스 스튜디오의 12월 1일 시추공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1번, 지하 공간이 존재하며 낙하 후 나타나는 파형으로 보아 0.5 내지 1m가량의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2번, 샘플 1, 2, 3를 분석하였을 때 자연 발생으로 보기 힘든 금속성 물체로 보이는 음향이 나타나며 이는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의 울림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분석 내용은 지하 땅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위 녹음된 소리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과이다. 국방부는 시민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추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스스로 녹음하지 아니하였다. 지하 땅굴에서 북한군의 역대적 소음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서는 여타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앞세워 그리고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땅굴 아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밖에 평가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여 북한군의 땅굴 기습 남침 폭로를 보호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모든 책임이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복은 정보본부장 등에게 있음을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선언한다. 대통령님의 이 문제에 적극적 관심 표명과 개입을 촉구한다. 5번, 지난 2월 26일과 11월 24일에 확인된 양주시 광사동 및 남양주시 지금동에서의 전기 비교환 검사의 결과도 이곳으로 땅굴망이 지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땅굴 탐지과장 박두철 대령은 이를 극구 부인한다. 국군의 장교인지 북한군의 장교인지 심히 혼란스럽다. 6번, 양주시 광사동에서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증거자료들도 그것의 땅굴 존재가 사실임을 증명한다. 먼저 지하 20m에서 녹취된 북한 여성의 방송은 녹취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채집된 지하수의 성분 분석 결과와 접착제 성분의 흙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도 땅굴 존재를 입증한다. 7번, 8번이 결론인 셈입니다. 위와 같은 재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방부의 근본 양주 및 남양주 지역에 대한 땅굴 시추 및 탐사 작전 대통령님과 국민을 속여 임진강 이남의 땅굴 없다라는 24년간 지속된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된 거짓의 작전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혈세가 북한군의 남침 땅굴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반역적 작전에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땅굴알림연대 땅굴안보 국민연합은 이번 작전을 계획하고 승인한 국방부의 지휘계통, 즉 육군 땅굴 탐지과장 박주철 대령, 국방정보본부장 조복은 중장, 국방장관 한민국, 안보실장 김관진 등을 고소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임을 천명한다. 저들의 형법상의 죄목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버젓이 존재하는 북한의 남침 땅굴망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덮음으로써 1번 적국의 대한민국 기습침략 준비에 동조한 여적죄 형법 93조입니다. 2번 대한민국의 지하를 북한군의 요새, 진영 또는 무기고로 쓸 수 있도록 적국에 제공한 시설 제공 이적죄 형법 95조입니다. 3번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간첩죄 형법 98조입니다. 4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입니다. 8번 따라서 대통령님과 국민재위께서는 위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 현장을 한성주 장군의 지휘 아래 신속히 절개하여 땅굴 존재의 진위를 가릴 것을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명령하시길 삼가 건의드립니다. 저들이 절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국가안보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거절한다면 우리들은 저들을 국가안보를 담당한 자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려는 국가 반역자들로 판단할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땅굴알림연대 및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이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케줄대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에 세워진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라고 하면서 6가지 정도의 탐사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에서 땅굴의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찾아봤을까? 24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가 나빠서 그럴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어서 그럴까? 아마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이 진실일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희영 전도사님이 당신이 경험한 최첨단 장비 3천만 원이면 사서 땅굴을 현지에서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장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EXP 4000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김한신 목사님이 2003년도에 2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여기 국방부에서 가져온 것보다도 15년이 더 앞섰죠. 그것도 힘들어요. 땅굴 찾기가. 그래서 우리가 EXP 5000을 저희가 빌렸어요. 사진 못하고. 그래서 EXP 4000은 잘 안 되고 고장났어요. 10년 돼갖고 EXP 5000을 빌려서 했는데 그거는 어떤 장비냐면은 레이저를 땅속을 비치면은 28m까지 땅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려서. 심도까지 나와요. 15m면 15m라고 안경에 나옵니다. 안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땅굴이 있다. 그러면 땅굴이 2.5m다. 그럼 2.5m가 딱 나옵니다. 만약에 광장이 30m다. 30m가 나와요.
심도도 나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이 장비를 사는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빌려가지고 방사등을 측정을 했는데 고장을 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에 지금 수리를 갔는데 이거를 주인이 안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지금 3대밖에 없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방부가 3천만 원 있으면 사가지고 성의만 있으면 합니다. 25년 전과 필요가 없어요. 2003년도에 산 장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XP 5000을 사가지고 탐사를 해야만이 정확합니다. 우리도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EXP 5000을 저희가 뭐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3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비는. 그거를 꼭 구해가지고 땅굴을 탐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땅굴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자, 지금 마이크로 가니까 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서 하십니다. 질문과 동시에 구별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저는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군부대에서 갖고 온 그 25년 된 노후된 장비와 지금 말씀하셨던 눈에 25m까지 팸스 장비, 라마스 장비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간 건 봤는데 그 팸스 라마스는 89년도에 미군이 사용하다가 이 장비로는 땅굴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미 TMT팀이 한국군에 이양한 장비입니다. 미군도 그 장비가 땅굴 찾는 데 효용성이 없어서 89년도 90년도에 이양한 장비를 지금 아직도 최첨단 장비라고 우기는 국방부 합참의 똥장부들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모두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팸스 라막스를 설명하는 부사관하고 장교가 임관하기도 전부터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맞아요. 그 장비를 최첨단 장비니 합동유산이 이런 말로 또 아기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고 최첨단 장비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팸스, 라마스, 또 지오텍, 또 하이드로폰 이런 것이 땅굴을 잡아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장비로 한 번도 땅굴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획하고 들어왔고 부정하는 인식에서 들어와서 이 땅굴을 또다시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15년 전 연천 땅굴을 은폐했습니다. 연천 백화군 9mm에 수많은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지역사령위원이었던 25사단장 김무은 장군께서 또 조차 땅굴주가 명확하다라고 군에 수시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연천 땅굴도 갱도 잠수가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 테이프가 바로 연천 땅굴 동영상입니다. 그것도 군 수뇌부에 의해서 은폐됐습니다. 가장 최근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랜드 앞에 땅굴이 분명히 물리탐사에 2개가 나왔고 하나는 우리가 관통해서 휘발유를 넣고 가스를 넣고 발파해서 그 이튿날 물이 차올라서 푸른색으로 물리탐사가 나왔고 바로 옆에는 보라색으로 물리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엔지니어링 조동진 박사는 여태까지 군하고 같이 조사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절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로 조직의 회방과 방해, 하다못해 포크레인에 있는 기름까지 도둑맞고 수많은 역경을 거두면서 결국 밑에 확인만 하고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까지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존경하는 전 국방부 장관이시며 안기부 장관이었던 권영애 부장님의 집도로 땅굴의 징후를 모두 확인해서 화도읍 묵현리,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까지 우리는 조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땅굴 징후를 확인했고 묵현 1위에서 5리로 이동해서 천마산 기슭에서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200명이 그 지역 주민도 아닌데 아로 조직이 와서 다 포크레인 앞에서 누웠습니다. 작업 어떻게 해방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권영희 부장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장, 대한민국 헌법 위에 때법이라는 게 하나 존재한다. 이 때법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여기서 제보를 들었고 이 라인이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 터널이 땅굴이 보인다는 그러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굴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 이것이 땅굴이 맞다, 아니면 온천 땅굴이다, 뭐 이런 것으로서 오인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비춰가지고 우리 국방부에 저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한테 화면을 줘서 어찌하여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그 신제품도 구입하지 않고 최첨단 장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EXP 4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EXP 5000이 얼마나 좋은 장비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EXP 4000도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불충분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EXP 5000을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미국 장비도 있는데 독일 장비가 좋다고 해서 독일 장비를 우리가 구해서 탐사를 했어요. 이거 즉시 나옵니다. 비치자마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장비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경을 쓰면은 심도까지 나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경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 카메라 가지고 안경을 찍으면은 찍힐 거예요, 아마.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슴없이 하세요, 여기서. 우리 이희영 탐사위원장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땅굴의 유형이 1세대 땅굴이 있고 2세대 땅굴이 있고 3세대 땅굴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세대 땅굴, 2세대 땅굴, 3세대 땅굴을 나눴어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1세대 땅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일성 때 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땅굴을 팠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굴은. 무슨 얘기냐. 한 20m, 30m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오려면 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광장을 만들어 갖고 위에를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넓게 파야 돼요, 광장을. 근데 20m, 30m 밑에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2세대 땅굴을 팠어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좁게. 근데 그것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세대 땅굴을 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벽에 갖다 붙였어요. 군부대가 우리가 심도를 측정하면은 군부대 밖에는 8m가 나옵니다. 군부대에서 여기서 8m가 나왔으면 저쪽에 200m 가면 12m가 나와요. 군부대 안에 가면 몇 m가 나오겠어요? 4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부대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데 10m, 뭐 15m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이틀, 3일 걸리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젊을 때 광산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탐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역대책을 저한테 땅굴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5시간 내에 제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5시간 내에 팔 수 있는 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냐? 군부대밖에 없어요. 군부대 안에. 그거는 100%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심도가 너무 깊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데 흙이잖아요. 여기는 흙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팔 수밖에 없어요. 땅굴을. 3세대 땅굴은. 그래서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하는 전 장로님께서 징후를 듣지 않았다면, 저에게 제보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다가 거금을 주고 물리 탐사도 하지 않았고, 시추도 하지 않았고, 처음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막사에서 우리 동지들이 밤새면서 며칠 동안 처음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지들은 전부 다 정신 착락증 환자일까요? 일시적으로 착란 효과에 의해서 집단 또라이일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나열했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군은 저 장비들이 89년도 90년대에 들여온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장비와 자신들이 얘기하는 최첨단 장비 갖고 땅굴 하나라도 찾았어야죠. 25년 동안 단 하나 찾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곧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2주 안에 뻥 뚫린 거 또는 메어진 거를 공개할 겁니다. 우린 기밀이 작업하고 있고, 이 연결선상 바로 이남에 연결된 곳을 우리는 찾았고 또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우리 남침 땅굴 안보연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끝을 보지 않으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초에 국방부가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전혀 20년 전과 10년 전과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땅굴이 이남에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이것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 대한민국엔 새로운 역사가 뽑힐 겁니다. 전 또 하나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조사했던 것을 우리한테 열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열람 공개도 안 하고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유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합동조사단입니까? 이 점은 분명히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묵인된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없어질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확신하느냐? 불과 2년 전만 해도 심도가 15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하에 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계룡대 부근, 양평 부근, 심지어 대구까지, 최근엔 인천 시내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심도는 15m가 아니었습니다. 7m 50, 5m 50,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외벽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김정은이라도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을 사용할 겁니다. 땅굴은 유사시에 단 한 번 사용해서 치밀하게 비밀이고 누구도 모르게끔 비밀리 작업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는 군이 오늘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한다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게 금지없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건 팸스 라막스 하나고 코아 뚫은 코아 채취도 우리하고 공개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요? 저 장비 나이가 미군이 사용해서 포기한 장비가 89년, 지금 2014년 몇 살입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계산되신 분. 말씀하십시오. 25년입니다. 임관한 부사관과 임관한 장교가 저 팸스 라막스 트럭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걸 최첨단 장비라고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애초부터 한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땅굴지가 나오고 전쟁이 난다는 것을 일식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잠재기 위해서 공사 들어왔다. 요식행입니다. 1일부터 작전 2일, 3일, 4일, 그 다음 5일날 기자회견한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콘크리트관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또 세종도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어 있어요. 지하 벽에. 왜 그거를 판단하냐면 이렇게 레이저 온도 측정기를 쫙 비춰보면은 땅하고 맞닿아 있는 벽은 온도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15도면은 똑같아요. 조금 벽이 두꺼운 데는 한 0.1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는 데는 많이 차이가 나요. 한 2, 3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지열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열은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벽으로 왔어요. 지금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이 3층, 4층, 5층이다. 그럼 5층으로 붙습니다. 만약에 3층까지 있다. 3층으로 와요. 벽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지금 땅굴에서 북한군들이 나온다. 절대 폭파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땅굴은 3세대 땅굴로 분리했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없었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걸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는 이제 군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보면 이남 4km 이상은 땅굴을 뚫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버럭은 이제 TBM으로 뚫을 때 굴착할 때 이런 자갈이나 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없다고 또 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요.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버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버럭을 처리할 때 우리나라 혹시 건설회사하고 연결되는 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회사에다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냐면 우리나라 지금은 돌산을 개발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레미콘의 자갈을 그런 걸 이용해서 건설회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데 활용하지 않은가? 밤에 단프차를 실어서 나가든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조금 놀랄만한 사실을 제가 조사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버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가면은 그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냐? 매출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명의의 회사가 4km에 하나씩 있어요. 4km에 하나씩. 근데 4km에 하나씩 있는 건 좋은데 일직선으로 있어요. 회사가. 아주 그냥 조금 더 빗나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롯데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땅굴에서 나올 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땅굴 근로자들이 뭐 1000명이나 2000명 들어가고 있어요. 일을 하면은. 그러나 만약에 남침할 적에는 뭐 몇만 명 들어가요. 뭐 3만 명, 4만 명 들어가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공기를 대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회사, 4km에 하나씩 있는 회사에서 공기를 대기 위해서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매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있어요. 일직선으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남침할 때 거기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버럭은 처음에는 제가